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면서 교육청과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요구권 행사는 지난주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법안에 이어 교육 관련 법안에서 연이어 이뤄졌습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AI 교과서법은 논의를 거쳐 재표결에 붙여지고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 미만이면 폐기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 재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올 한해 AI 교과서 사용 여부를 학교 선택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교과서 지위는 유지되어야지만이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정보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해소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AI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교과서를 지원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야당 역시 절차 위반과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AI 교과서 도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는 제2요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2요구는 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제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또 고위당정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특히 교육 격차를 내세웠습니다.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되면 선정과 활용 여부가 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달라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I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에 AI 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법적 상황에선 학교별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AI 교과서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품질 관리 기준이나 보고 기준이 개별 학교나 발행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생들에게 21세기 기술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 기술 능력을 익힐 기회가 그만큼 불균형적으로 제공될 위험이 큼을 의미한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면 구독료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참고서의 경우로 저희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작권료가 교과서에 비해서 많게는 20배, 3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 비용 자체도 엄청난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독료는 자연스럽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올해 한시적으로 AI 교과서 선정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 교육부 판단에 대한 반발도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발행사와 처음 약속한 대로 올해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교육 과정 내에 교과형 도서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 시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이들은 또 AI 교과서는 이미 교과용 도서로 검정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교육자료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쓰일 예정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교과서는 수업에서 꼭 써야 할 필요가 없고 무상교육 지원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제2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디지털 중독 우려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어제 개정법 통과로 AI 교과서 정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 상황에서 교원단체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는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 교과서가 이대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정치에 따라서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76종의 AI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당장 3월 새학기를 앞두고 AI 교과서 도입을 준비하던 학교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교육부는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능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이 권한 대행까지 탄핵될 상황에서 거부권으로 현장의 혼란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가 법률안을 송부받은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데 최대 닷새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AI 교과서법은 다음 달 1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법안이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거부권 행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거부권을 행사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을 미루면서 야당은 즉시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당은 권한대행 탄핵이 더 큰 국정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입니다. 야당은 예정대로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합니다.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면 AI 교과서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붙이는데 이 과정이 일러야 다음 달 말에 마무리됩니다. 당장 개학을 한 달 정도 앞둔 일선학교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쟁점 법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만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재표결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126개 교육 시민단체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지난달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교과서 선택은 일단 학교 자율로 맡겨졌습니다. 교과서 지위로 전면 도입을 준비하던 일선 교육청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법안에 따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감 새해 기자회견과 EBS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교과서 지위와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역은 대구와 경북 2곳입니다. 울산과 전남 등 4개 지역은 선도학교 등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광주, 세종 등 5곳은 법안에 따라 교육자료로서 학교 선택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부가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건의를 예고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지역도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AI 교과서 지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학교 무선통신망과 기기보급 같은 인프라 구축은 새학기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완비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과서 지위를 가지든 학습 자료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은
초기부터 3분의 1 정도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 방침을 계속 가져왔고 변함없이 그렇게 갈 겁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 교과서 청문회를 엽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미 처리됐지만 도입 찬반 논란이 여전히 큰 만큼 효과성을 다시 검증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증인으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감, AI 교과서 개발업체 대표 등 18명이 채택됐습니다. 일선 교사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13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과 별도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과 도입 추진 과정,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검증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부총리의 딸로 과거 디지털 교과서 관련 공동 논문에 참여해 증인 명단에 올랐던 이소민 미국 워싱턴대 교수는 여야 논의를 통해 최종 증인 채택에선 제외됐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 인터넷망이 있지만 AIDT, 즉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무선망으로 고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I 교과서 정책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선망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빠듯한 학교 예산으로 다 감당하는 것 등이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완성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막 하니까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최근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참고 자료로 규정해 사용 의무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다음 주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학교에서 무선 속도가 양호한 학교는 5,922개로 전체의 48.6%에 불과했습니다. 진단을 진행 중인 학교는 26.6%, 진단 결과 개선 중인 학교가 24.6%로 집계됐습니다.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가 보급되지 않은 곳은 2,400여 개구로 22.8%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태블릿이 보급된 학교가 443곳이었지만 보급하거나 교체할 예정인 학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903곳이었습니다. 무선망 불량이나 기기 오작동에 대응할 관리 인력 수요도 높지만 교원 외 추가 인력이 학교에 배정된 곳은 37.9%에 불과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기본 중에 기본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부담이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취재진에 2월 말까지 전체 무선망을 개선할 예정이며 테크센터 등을 통해 90% 이상의 학교가 인프라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학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인프라 환경 속에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